데브옵스는 높은 연봉, 현재 채용 시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있어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진 현재의 시점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이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호용님. 오늘은 데브옵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스테이츠에서 교육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호용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트캠프에서 프론트랑 백엔드를 가르쳤는데요. 이번에 데브옵스 부트캠프가 런칭되면서 데브옵스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데브옵스,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인데 데브옵스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핫할까요? 데브옵스는요, 백종원 선생님 아시죠? 백종원 선생님께서 사업 확장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 선생님 회사 가면은 분명히 이제 레시피 개발하시는 개발자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셰프라고 하겠죠, 거기서는. 그 셰프가 레스토랑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이제 운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럼 전문 운영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데브옵스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가 만들어내는 웹사이트 혹은 소프트웨어가 1일 활성 사용자가 10만 명 그리고 100만 명쯤 되면은 개발자가 아무리 프로그램 잘 만들어도 이걸 운영해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데브옵스는 이런 운영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럼 트래픽 관리, 서버 관리와 같은 운영만 하느냐? 아니죠. 소프트웨어 배포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산타5라는 팀에서 만든 내 트리를 꾸며줘 라는 사이트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크리스마스에 지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12월 25일 날 딱 공개가 되는 그런 멋진 사이트예요. 이게 원래 사이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입소문을 막 타더니 트래픽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개발자, 데브옵스 분들 그리고 기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걸 이제 보고 우리 지원해줘야겠다 해서 이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대응도 하게 되고 너무나도 멋지게 수십, 수백 개 가까운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데브옵스라는 직군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고요. 솔직히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많은 사이트에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서 곳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설명할 때 프론트, 백엔드를 밴드로 비유를 하는데요. 프론트는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컬이에요. 그리고 백엔드는 좀 안 보이는 데서 연주를 하니까 베이스다.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데브옵스는 뭘까요? 데브옵스는 프로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프로듀서가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직은 이 데브옵스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채용 공고만 봐서는 이렇게 데브옵스가 커버하는 게 맞나?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채용 공고의 직무명만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클라우드 엔지니어, SRE, 솔루션스 아키텍트, 데브옵스 엔지니어 등등등. 정답은 없어요. 전부 다 데브옵스 관련 직무입니다. 데브옵스는요, 지금 보여드린 채용 공고처럼 꼭 필요하지만 그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표현 방법이 다양해요. 개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백엔드 개발자가 데브옵스의 업무를 함께 하기도 하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데브옵스 직군을 따로 뽑아요. 이렇게 데브옵스 직군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자들 사이에서 핫한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전망은 어떤가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개발 과정에 있어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개발자를 한 5년, 10년 넘게 해보니까 5년 지나면은요, 이전에 썼던 기술들이 막 도태되고 막 새로운 무언가가 막 쏟아지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뭘 배워야 되고 뭘 배우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야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데브옵스를 배우고 나니까요, 이 각각의 기술들이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그냥 도구네 라는 그런 인식이 되더라고요. 즉, 개발 과정에서 끝판왕이 뭔지 알고 공략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높은 연봉, 현재 채용 시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있어요. 데브옵스 관련 직무 중에 클라우드 아키텍트라는 직군이 있거든요. 이 클라우드 아키텍트는 개발 직군 중에서도 해외 연봉 순위에서 늘 탑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이제는 내 컴퓨터에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 그냥 주소만 입력해서 접속해서 쓰는 서비스 형태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진 현재의 시점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이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포트폴리오 강화를 언급했는데요. 흔히 클라우드 산업이 미래 먹거리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에게도 혹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아한 형제들, 네이버와 같은 큰 기업들에서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점점 데브옵스 직군의 중요성을 깨닫고 채용 시장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주니어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클라우드 아키텍트와 같은 직군은 사실 시니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주니어 채용의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시니어 직군의 채용이 너무 치열하고 몸값도 비싼데다가 인프라 구성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사용 등을 통해서 예전만큼 어렵지가 않거든요. 주니어가 어느 정도 기본기만 탄탄하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 역시도 결국에는 이제 데브옵스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엔드나 프론트만 하다 보면은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깊이 있게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데브옵스를 배우지 않으면은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갖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가용성이 우수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면 데브옵스를 배우고 전반적인 개발 운영에 대한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제 MLOps로 대표되는 그런 다른 영역에서도 데브옵스를 필요로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직군에 따라서 커리어 확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나 필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데브옵스는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되려면 간단한 개발 지식부터 시작해서 리눅스, 네트워크 지식,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식까지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조감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 밴드로 데브옵스를 비유했을 때 데브옵스는 프로듀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듀서가 악기 연주의 달인이 될 필요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데브옵스도 약간의 개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채용 공고를 보시면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공고를 흔히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언어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벌써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코드스테이츠에서 이번에 런칭하는 데브옵스 부트캠프는 네트워크 지식, 클라우드 서비스 지식뿐만 아니라 개발 역량도 익힐 수 있도록 데일리 코딩 과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개발 역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를 입문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하게 가르치는 부트캠프가 현재로서는 코드스테이츠 말고는 없거든요. 다룬다고 해도 약간 기술 스택 자체가 조금 오래됐고 특별한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리눅스면 리눅스, 쿠버네티스면 쿠버네티스, AWS면 AWS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 주제만 가르치기 마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브옵스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직군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데브옵스 부트캠프는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배워나가는 그런 구성으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어요. 한마디로 정제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도록 입문 과정을 제공해준다. 이게 데브옵스 부트캠프를 통해 배웠을 때의 이점인 것 같아요. 덧붙여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7주라는 기간은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데브옵스 부트캠프를 여러분들이 수료한 이후에도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개발하려면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물론 저희 커리큘럼에 데일리 코딩 과제, 실습 과제, 프로젝트 등등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역량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능숙하게 하시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부트캠프를 100%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접 부트캠프에 참여하셔서 함께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노하우 아닐까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키텍처 구성 발표 자료 혹은 규모 있는 기업에서 이제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자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고서는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긴 아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트캠프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술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걸 다 알려고 달려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브옵스는 일단 큰 그림부터 그리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전문 영역을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꼭 구체적으로 잡아보세요. 단순히 취업이라는 키워드도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매일 100만 명이 사용하는 사이트의 아키텍트가 될래, 혹은 접속자가 순간적으로 폭발해도 문제없이 처리해낼래, 이런 약간 멋진 나? 멋진 나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상을 코드스테이츠 데브옵스 부트캠프에서 현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데브옵스 부트캠프에서 만나요. 안녕.